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제가 1년 전쯤에 제 오프라인 동호회 부동산 이제 원룸 다가구 운영하시는 분들 또 모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아시는 또 친하셨던 분들이 원룸을 한 분이 이제 매수를 투자를 해서 운영하시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또 경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제가 많이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렸는데 정말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또 수익률 측면에서 위치 측면에서 1층이 상가인 그런 다가구 원룸을 인생 근생으로 들어가 있죠. 근생이고 위에 이제 필로티가 돼 있고 3, 4 이제 층이 2, 3, 4층이 다 이제 주택으로 돼 있는 원룸 건물을 정말 괜찮은 위치에 적정한 매수가에 나와서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저에게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또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면서 투자를 했던 실제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살짝 어려웠던 그런 사항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 되지 않을까. 또 원룸을 투자하거나 원룸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도 원룸 쪽에 또 다가구 주택 운영해서 내가 월세 수익을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얻어보겠다.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때 당시에 매수했을 때 제가 도와드렸던 내용을 짧게나마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내용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조건이 위치라든지 그때 부동산 관련해서 소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여기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1층 상가도 뭐 위치가 괜찮아서 계속적으로 뭐 장사가 되는 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만 듣고 전체적인 건물 금액 그 다음에 보증금,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대출 금액, 그리고 세입자들의 총 보증금 합쳐서 얼마 정도 연수익률이 나온거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이제 그분과 이제 저는 이제 따라가지 않았고요. 소장님과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과 실제 건물 매도자분 3명이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이렇게 딱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다른 데는 이제 다른 집은 문제가 없었어요. 뭐 월세가 많이 연체된다거나 어차피 그 계약을 그대로 내가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금액이라든지 보증금 내용만 확실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그 잔금일, 그 건물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월세가 뭐 미납된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건 다 문제가 없었는데 1층 상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분이 장사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월세를 조금 한두 달 정도 냈는데 그 전에 이미 6개월 정도의 상가 월세가 밀려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알았다는 거죠. 이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하고 이제 제 지인하고 그날 계약서 쓰는 날 만나가지고 다른 건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뭐 인수인계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얘기를 그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다른 집은 괜찮은데 1층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가 6개월째 밀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전 주인에게 아니 다 받아달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건물 잔금일 전에 다 잔금하기 전에만 그 기존에 있는 상가 세입자에게 다 이제까지 밀린 거 다 월세 다 완납해라. 그럼 문제 없지 않느냐. 제가 연락했더니만 그 얘기를 이제 했겠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는 날 했는데 이 전 주인분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건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타 지역에 있고 여기는 이제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대요. 관리인이 가서 좀 월세 미납된 거 빨리 연체된 거 빨리 내주세요 하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낼게요 하는 게 벌써 이제 이렇게 막 상황이 진행돼 버린 거죠. 그래서 6개월이 밀린 채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6개월치 본인이 지금 기존 주인이 가서도 달라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때 이제 저와 지인이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죠. 자, 그러면 최대한 전 주인이 잔금일 때까지 받아달라고 계약서 쓰자. 저 안 될 시에는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내가 매수자가 그 상가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잔금일 때까지 오고 잔금일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주인분이 바쁘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뭐 달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상태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 되지 않은 미납된 채로 6개월 상가 임대료가 미납된 채로 건물을 최종 인수를 하게 되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게 되고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지인분과 제가 상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임차인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얘기를 해봤더니만 이분도 사정이 뭐 그런 거죠. 사정이 뭐 다 그래 얘기하시겠죠.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 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6개월치 밀렸기 때문에 이미 상가 보증금에서 거의 다 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이분 사정도 봐드리고 다 서로 좋게 가면 좋겠지만, 나는 이 건물을, 그러니까 제 지인은 건물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결단력 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다음 달까지 기한을 드릴 테니 안 내게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상가, 지금 운영하시는 지금 임차인분은 방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 상가 비워주세요.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이 결국은 돈을 못 내고 어쩔 수 없이 상가, 제가 막 법적으로 하겠다, 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상가는 3기 이상 연체되게, 3달 이상 연체가 되게 되면 강제적으로 원래는 빼야 됩니다. 원래는 강제적으로 명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데, 저희는 이미 한 달이란 기간을 더 드렸고, 그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그때 우리가 약속을 했죠. 한 달 정도 여유를 드리겠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상가 임대료 완납을 못 하시게 되면 그때 이사를 가게 하시라. 과감하게 그때 결단한 게 조금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때 오케이 했었고, 한 달 정도 지나도 이분이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사를 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정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인수를 하고 내가 건물 운영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내가 큰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월세가 미납되는 이런 악성 연체자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내 수익을 위해서, 내가 내 투자한 수익,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가족의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한 달 뒤에 이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우량 임차인을 다시 한번, 그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다시 월세도 높게 되고 보증금도 높여서 우량 임차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지인은 저한테 얘기하죠. 그때 같이 가서 얘기했던 게 잘했다. 조금 그때 냉정했지만 결단력 있게 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따박따박 월세도 더 높은 월세로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문제없이 해가고 있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원룸을 운영하시든 또 투자를 하시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 돈을, 내가 피같이 모은 종잣돈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분들 사정 다 봐주면서까지도 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만, 제가 운영해 본 결과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다려줘도 안 되더라.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기다려줬던 것도 고마워하지 않더라. 당연한 것으로 알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죠.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해라. 과감하게 딱 약속 받고 뭐 해라. 안 되면 나 강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냉정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음에도 또 투자하실 분들은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내가 정말 피같이 모은 돈을 내 가족과 나의 스스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정말 리스크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량 임차인 위주로 받으시고, 계속적으로 밀리시는 악성 임차인, 미납하는 그런 세입자들은 과감하게 계약 해지를 하시고 내보내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그때는 좀 가슴 아프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상 더욱더 낫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원룸 운영기, 제 지인의 원룸을 매수해서 운영하기, 지금까지 최근까지 어떻게 안정화가 되었는가까지 정리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